KBS 자료실에서 발굴한 옛날 영상을 보면서 한국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화요명화 시간입니다. 6월 민주항쟁 33주년인데요.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치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요. 역사의 증언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매년 6월이면은 사실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 9일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피격돼서 예. 병원으로 옮겨지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6월 9일 하루 동안은 계속 추모하고 좀 전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때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네네. 졸업생들이죠. 지금은 동문들이 한 200여 명, 100여 명 모여서 추모비 앞에서 묵념하고 각자 이제 흩어져서 대화를 나누다 왔는데 이제 그때 얘기하다가 조금 울적한 마음 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그 1987 굉장히 네네. 화제가 됐던 영화로 접한 것과 실제 현장에 계셨던 분, 이 감수성은 결코 같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영화는 비교적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잘 재현해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현장 분위기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뭐 이런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계속 긴장의 최고조로 계속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훨씬 더 긴장감이 있고 훨씬 더 비장했죠. 네, 당시 상황을 오늘 생생히 좀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로 국민들을 억압했던 전두환 정권에 전 국민이 맞섰던 6월 민주항쟁. 무엇이 그 많은 민중을 거리로 나서게 했던 걸까요?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게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1987년 1월 희대의 망언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21살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당해 사망한 겁니다. 저 때가 1월이죠, 87년. 네, 1월.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사람을 죽이고도 진실을 감추기 바쁜 경찰의 분노는 들끓었고 대학생들은 독재 정권을 규탄하며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섭니다. 저는 여기에 1월부터 계속됐던 거죠, 6월까지. 그렇죠. 1월 3월까지가 이제 박종철 열사 추모 기간이었고요. 대통령은 반드시 내 손으로 뽑겠다는 직선제에 대한 열망도 더욱 거세졌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특별 담화를 통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전에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은 없다. 또다시 체육관 선거로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발표.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혐오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야당과 재야 인사들은 6월 10일 국민 총궐기를 준비합니다. 이상한 모습들입니다. 온 국민이 민주주의의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날까지 한 채 틈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6월 10일 불법 집회는 극도 사회 분화를 조성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불평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둔 6월 9일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앞 최루탄총 보이시죠? 이 전경들이 하늘을 향해 쏴야 할 최루탄을 학생들을 향해 바로 쏜 것인데요.
현장에 의원님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끔찍한 장면입니다. 원안에 보이는 모습. 집회에 참여했던 연세대 2학년 이한열 군은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다음 날 박종철, 이한열까지 이 두 학생의 죽음에 분노한 민심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쏟아져 나온 차량들. 속칭 넥타이 부대로 불린 직장인들도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 모여듭니다.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라. 전두환 정권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아유, 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우. 너무 가격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공권력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회는 6월 내내 이어지고 그달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국민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치열한 싸움 끝에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날의 뜨거운 성과 뒤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네, 87년 당시 영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 저희는 역사로 배우는 그렇죠. 입장이고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야, 이거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 그렇죠. 그때 대체로 이한열 군이 나이가 22해, 아이고. 22살이니까 사실 얼마나 그 애띤 청년이었겠어요. 네. 이제 그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숨지고 나서 야, 저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곳이 있을까?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독재가 연장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 멍해가 계속 될 텐데 우리가 끝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들 뛰었는데 그래도 그 나이에 두려웠죠. 붙잡히면 아유, 그럼요. 모든 게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진압하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 정도는 그래도 좀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현장에서 맞아서 뭐 눈 터지고 뭐 이빨 빠 부러지고 이런 분들도 뭐 수없이 많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였어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때의 이 대학생들이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한열 군 일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5월 광주의 그 묘지에 가서 묵념하면서 자기 고민들 털어놓는 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너무 눈앞에서 이 폭압적인 그 정권의 참상이 드러나고 거기다 4월 13일 날 직선제 개헌을 할 것처럼 쭉 몇 년을 끌어오다가 87년 4월 13일 날 개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저렇게 집권을 연장하겠다는데 자기 친구인 노태우 씨에게 넘겨주겠다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그때부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설사 나에게 더 죽음의 어떤 그런 이르는 상황이 온다 해도 더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런 결단들을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서 6월 9일 날 이한열 군이 실제 그렇게 어떤 사망에 이를 만한 그런 피격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33년 전 바로 오늘이 그날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한열 열사가 33년 피격당하던 전 날. 오늘 4시 반 정도인데요.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원래 그날 집회는 본격적인 집회가 아니고 그 다음 날 6월 10일 날 네. 시청에 나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연세인들의 홍보 집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날은 아무런 무장도 안 돼 있었고 아.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다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플랜카드 하나 들고 거기 앉아서 구호 몇 번 외치고 돌아오려고 하는 평화 시위잖아요. 네, 평화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교문에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직격탄을 쏘고 가자마자 거의 뿌옇게 체류탄으로 교문이 아예 그냥 자욱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체류탄을 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는 이한열 군이 그렇게 피격된 줄을 몰랐습니다. 아,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집회 현장에서 보통 대여섯 명씩 저렇게 부상을 입어서 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대개는 붕대 감고 나오거든요, 그날. 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저는 총학생회실에 있었는데 네. 급하게 누가 뛰어와서는 학생회장님 좀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굉장히 한 학우가 중태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은 뭐돌 던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 봤는데 응급실에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가족에게 전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 그냥 뭐 쇠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가족한테는 이런 데모한다고 알리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죠.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직접 알리셨어요? 아니 이제 그 제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쪽 그 과 동기들한테 광주에 있는 집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 과 사무실 가서 주소 인적 사항 중에서 집 주소를 알아갖고 전화를 해라. 그래갖고서 지금 한 이 시간쯤 되겠네요. 11시 한 반쯤에 광주에서 급히 어머니가 누님하고 올라오셔서 중환자실로 그냥 급히 뛰어 들어가셨죠. 뭐. 네. 그러니까 거기 저는 이제 너무 초조해서 밖에 서 있는데 밤새 계셨겠네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학생회장인데 학생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랑 가족이 쫙 뛰어 들어가는데 말 한마디 못 붙이고 그냥 암담하게 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6월 9일은 오후 4시 반부터 그 밤새는 그 기간까지 정말 너무 초조하고 제발 불행한 일이 나지 않기를. 근데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중태다, 의식이 없다. 다음 날 언론에는 이제 뇌사 상태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죠. 참 그때 암담했죠. 네. 그러한 이제 분노가 다음 날 6월 10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아까 영상 잠깐 보니까 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6월 10일 오후 6시에는 주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들었어요. 아, 처음에는 학생들만 있었군요. 그때 학생회장 중에서는 이제 저만 거리에 나갔는데. 네. 왜냐면 이제 다 잡혀가면도 안 되니까 지휘부가 그래서 나갔는데 처음에 6시부터 한 7시까지는 주로 학생들이 거리를 뛰어 들어갔다가 해산됐다가 뛰어 들어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네. 한 7시쯤 돼서는 이제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거리에 내렸으니까 경찰들이 좀 밀려났어요. 네. 그랬더니 직장인들이 퇴근을 안 하고 네. 인도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처음에는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구호 외치면 이제 박수 쳐주고 이제 막 쓰려하면 이제 휴지 주고 또 이제 물 건네주시고 그러시다가 7시 반 넘어서 이제 그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 직장인들이 같이 거리에 내려와서 같이 행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거예요? 시청 앞은 못 들어갔고 못 들어갔어요? 명동 그 롯데백화점에서 신세계 분수대 쪽으로 가는 그 큰 도로를 가득 메웠죠. 근데 저희가 학생 운동하면서 거리 시위를 여러 번 했지만 일반인이 합류해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막 그 경찰한테 인계한 경우도 있고. 네. 그 직장인 넥타이 맨 직장인들이 쭉 거리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그냥 막 진짜 눈물이 막 나. 이런 일이 있구나. 저분들이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고 계시구나. 저분들도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열망들이 모여서 이제 결국 6.29 선언까지 이어졌고, 근데 6.29 선언 일주일 후에 이한열 여사가 이제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노제에서 직접 영정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진짜 속으로 그랬죠. 이거는 우상호가 죽어야 할 그 위치에 왜 이한열이 서 있다. 이한열이 대신 죽냐. 영정 들고 가면서 이건 내가 죽어야 할 일인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살아있던 많은 학생들이
이한열의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고 자기의 죽음처럼 그렇죠. 느꼈던 예, 예. 애통함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한열, 박종철 그 열사의 자리에 누구라도 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저희 같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박종철 군도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렇죠. 이한열 군도 뭐 그 사람이 학생회장도 아니고 네. 무슨 학생 대표도 아니었어요. 네. 평범한데 오늘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 있다가 네. 물러서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근데 체류탄 터졌을 적에 막 평소처럼 이렇게 뛰어서 도망갔던 친구들이 그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한열 군은 물러서지 않아서 숨지고 우리는 물러섰기 때문에 살았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 네. 한열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시위에 참여하고 네. 그래서 이제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화선이 됐죠. 네. 이한열. 뭐 결국은 노태우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네. 6월 항쟁 저희가 어떻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엄혹하던 시절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직장을 잘릴 각오를 하고 거리에 내려섰던 그 작은 결단들이 마치 큰 바다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큰 변화의 한 큰 계기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날이 씨앗이 돼서 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또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된 지금은 또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날의 기억을 나누어 주신 네. 문상호 의원님 다시 한번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다 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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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